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경제 인사이트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시장은 지금 매우 혼란스러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반도체 기업들이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며 장밋빛 미래를 예고하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차트가 마치 폭풍 전야처럼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강력한 신호가 충돌하는 구간에서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은 이 복잡한 상황의 핵심을 파고들어 시장의 진짜 흐름을 읽어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저희의 깊이 있는 통찰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여러분의 투자에도 좋은 기운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만약 마이크론의 놀라운 실적 발표가 없었다면 오늘 시장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을 겁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는 오라클의 투자 유치 실패 소식이 전해지며 반도체 지수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마이크론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고 시간 외 거래에서 8% 이상 급등하면서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보합권에서 시장을 훌륭하게 방어해냈습니다. 하이닉스는 장중 한때 2% 넘게 상승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소식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극명하게 교차하는 지금 시장의 중심을 잡기 위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시장을 불안하게 만든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인공지능, AI 산업의 거품 붕괴를 알리는 첫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오라클은 AI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진행하던 중 블루아울이라는 핵심 투자자로부터 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철회당했습니다. 투자 결렬의 표면적인 이유는 오라클의 재무 건전성 악화와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오라클 측은 다른 투자자를 찾고 있으니 걱정 말라며 시장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100억 달러라는 금액 그 자체보다 큰 손으로 불리는 전문 투자기관마저 AI 투자의 위험을 감지하고 발을 뺐다는 상징성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AI 산업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를 급격히 위축시킬 수 있는 강력한 트리거로 작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다른 산업으로도 번졌습니다. 특히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에너지 및 전력 인프라 기업인 GE 버노바가 하루 만에 10% 이상 급락하는 이례적인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충격은 고스란히 국내 증시로 이어져 효성중공업이나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관련 대장주들이 5%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수를 방어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반의 체감 경기는 매우 차가웠던 이유입니다. 이처럼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전력 수요 기대감에 올랐던 종목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시장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국내 2차전지 산업에도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포드와 체결했던 약 10조 원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이 취소되었다는 공시가 나온 것입니다. 포드 측은 예상보다 훨씬 더딘 전기차 수요 때문에 대대적인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계약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이는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인 대중화로 나아가기 전 겪는 일시적 수요 정책이 이른바 캐즘 현상이 예상보다 훨씬 깊고 길어질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이 소식에 연기금이 꾸준히 매수하며 잘 버텨주던 2차전지 관련주들마저 일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탄산리튬 가격이 급등했다는 호재성 뉴스도 이 거대한 악재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개별 테마 장세가 펼쳐지는 가운데 시장의 근본적인 투자 심리가 좋지 않다는
또 다른 경고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을 오래 경험한 투자자라면 이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시가총액이 매우 작은 우선주들과 소위 품절주라 불리는 자산주들이 이유 없이 급등하는 현상입니다. 오늘 하루에만 여러 개의 우선주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시장의 방향성이 불투명하고 마땅한 투자처가 없을 때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자금이 이런 가벼운 종목들로 몰려 장난을 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시장이 건강하지 못하고 투자 심리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전조 증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들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만 본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4분기 역대급 실적은 기정사실이며 지수는 더 상승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나스닥 차트를 보면 상승 추세의 끝을 알리는 헤드앤숄더 패턴이 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는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거나 최소한 힘든 박스권 장세로 들어설 수 있다는 강력한 기술적 경고입니다. 엔비디아와 같은 대장주조차 주요 이동평균선을 모두 이탈한 상황입니다. 실적은 좋은데 왜 차트는 꺾이는 걸까요? 이 불일치 속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의심과 불안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차트 분석가들은 지금이 절대 공격적으로 투자할 시점은 아니라고 입을 모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혼돈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분명한 것은 시장 전체에 대한 섣부른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스닥이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더라도 메모리 반도체 섹터는 강력한 실적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잘 버텨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을 활용하여 반도체 대장주들이 조정을 받을 때마다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해 보입니다. 그 외에는 우주항공, 바이오, 엔터테인먼트처럼 확실한 개별 모멘텀을 가진 소수의 테마에만 단기적 관점으로 가볍게 대응하며 시장의 방향성이 명확해질 때까지 한 걸음 물러서서 관망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주요 변수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 결정과 그 이후에 나올 추가적인 통화 정책 신호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증시는 금요일 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있어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국내 증시에서는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변수들이 산재한 상황에서는 공격적인 베팅보다는 철저한 위험 관리와 함께 시장의 신호를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시장에서 섣부른 판단은 가장 큰 적입니다.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작은 등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통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